안녕하십니까. VNG 한차원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로는 CA 학습 데이터 생성을 위한 제언입니다. 준비한 순서로는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CA 데이터의 확보 과정, 세 번째는 그를 통한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 부분입니다. 먼저 산업 배경입니다. 최근 AI 활용 산업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텍스트 기반 LLM의 GPT와 제미나이 등은 인터넷이나 여러 문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LLM 방식은 학습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들여 결과를 도출하는 반면 CA 분야는 이러한 방식과 상이하게 형상, 경계 조건, 물성 등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문제마다 새로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해 별도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이런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시험이나 반복적인 해석을 통해 시간 및 비용 소모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 현재로서는 가장 권장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과 DOE를 활용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을 토대로 데이터 확보의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라메트릭 CAD 디자인입니다. 이는 CAD 모델의 치수를 단일 값으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부 각도, 하부 각도, 이러한 치수를 범위를 지정하여 이를 변수화하여 이렇게 변수의 범위를 지정해 두면 DOE 설계 탐색 시 더 넓은 설계 공간을 지원할 수 있고 동시에 DOE와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입력 데이터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OE 즉 실험계획법입니다. 정의된 변수 범위를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설계 탐색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변수와 그 변경 범위 안에서 다양한 설계 조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OE 결과를 활용하면 머신러닝 학습을 위한 충분하면서도 신뢰성 높은 CA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CA 데이터 확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 확보 방식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레거시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후 단일 치수의 베이스 모델을 선정하고 유한 요소 해석을 수행합니다. 이후 아이사이트와 같은 프로세스 툴을 활용해 DOE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레거시 방식의 장점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만큼 레퍼런스가 풍부하고 CAD CA 툴 간의 유연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AD 툴로는 카티아, 솔리드웍스, 유지, NX 등이 있고 CA 툴로는 아바쿠스, 엔시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 DOE 기준에서 보면 데이터가 독립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CAD 모델이 변경되면 DOE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야 됩니다. 또한 대량의 데이터를 확보한 이후에도 이를 추적하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다음과 같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데이터 확보 과정은 레거시와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별점은 데이터 통합 연동에 있습니다. CAD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DOE 프로세스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작업 반복할 필요가 없고 확보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에서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점을 활용해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 예제 모델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선 설명과 같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사용 시의 워크플로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리퀘어먼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게, 재질, 강성 등 요구하는 타겟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단계로 파라메트릭 모델을 생성 후 유한 요소 해석을 진행하여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단계로
앞선 해석 완료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DOE 프로세스 브릿지를 구성해 DOE 탐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의 최종 단계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한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바로 이때 마지막 단계인 아날리틱스 단계가 있습니다. 특히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제공하는 리절트 아날리틱스라는 앱을 활용 시 시험 데이터셋을 시각화하고 요구 조건에 맞는 최적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레이드 오프 분석과 예측 모델링을 통해 데이터를 다각도로 비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한 가지 사례 연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콰이어먼트 단계입니다. 이번 모델은 골프카 서스펜션 시스템 중 어퍼암을 선정하였습니다. 해석 범위는 어셈블리 전체가 아닌 단품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는 100% 거동을 모사하기보다는 상대적 비교 목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비선형적 요소는 배제하고 단순히 세 가지 로드 케이스를 적용했을 때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델 단계로 이전 요구사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상들을 선정하여 파라미터 설계 변수 9개를 작성하였습니다. 단일 치수 기준을 하나 선정하여 해석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최소 단위를 베이스 모델을 선정하였으며 만약 변수의 범위를 최대 범위로 표기될 시 익스트림과 같이 표현됩니다. 간단한 모델링 방법에 대해 데모 동영상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골프카 서스펜션 시스템 어셈블리 상에서 3개의 파란색 체결 포인트를 먼저 지점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지점 포인트에 맞게 체결 형상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퍼암에 해당하는 외곽 베이스 형상에 대한 치수들을 변수화하여 파라미터 총 9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셈블리 상에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단계로 재질은 주조 알루미늄 ADC 12를 선정하였으며 메시 타입은 테트라 C3D10, 시드 사이즈는 5mm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석 프로시저입니다. 로드 케이스별 각 독립적 결과로 선형 정적 해석을 3가지 스텝을 설정하였고 추가로 고유 진동수에 관한 스텝으로 총 4가지 스텝에 관해 해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석 결과입니다. 앞선 베이스 모델 기준에서 장표에 이러한 빨간색 번호로 표기된 부분이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유의미한 결과 4가지, 즉 응력, 변이, 무게, 고유진동수 등 항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정된 결과는 DOE 수행을 위해 주요 아웃풋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단계로 옵티미제이션 프로세스 컴포저 앱을 통하여 앞서 수행되었던 파라미터 모델과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DOE 브릿지 구성을 합니다. 사용된 것은 설계 변수 9개를 인풋으로 설정하였고 해석 결과 4개를 아웃풋으로 설정하였습니다. DOE 설계 탐색 개수는 300개, 라티나이퍼 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DOE 탐색 결과입니다. 총 300개의 설계 변수를 변화시켜 얻은 결과가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여러 초록색 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설계 조합에 대한 탐색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일단 여기까지가 DOE를 통해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앞선 데이터셋을 확보한 이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로 DOE 결과가 실제로 CA 학습 데이터로서 신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현재 해당하는 아날리틱스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스텝 1서부터 스텝 6까지
일반적인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DOE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 검증과 머신러닝 기반 학습을 통해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리절트 아날리틱스 앱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장표부터는 스텝 1부터 스텝 6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는 화면이 첫 번째 스텝 1 데이터 소스 단계로 앞서 수행한 DOE에 대한 결과물을 불러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계인 파라미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DOE 설계 탐색 결과를 바탕으로 입력 변수와 출력 결과를 수치화해 정리합니다. 화면 왼쪽에 확대 이미지를 보시면 현재 고유 진동수에 대한 DOE 300개를 수행했을 때 나타나는 범위에 대한 부분이 57에서 155Hz까지의 범위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범위를 인지한 상태에서 오른쪽 화면을 또 확대해서 보시면 앞선 리콰이어먼트 단계에서 설계 기준에 만족하는 기준을 입력하여 적용할 시 이를 통해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단계인 디자인 단계입니다. 앞선 파라미터 단계에서 입력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산점도 차트를 보시면 최적화된 설계안은 파레토의 해로 분류되어 이러한 초록색 점으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그 외에 실현 가능한 안은 파란색,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안들은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들은 평행 좌표계와 상관도 차트를 통해서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단계에서 데이터 테이블 항목으로 앞선 DOE 결과를 데이터 테이블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음과 같이 파레토만 필터화하여 임의의 하나의 설계안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계인 머신러닝 모델 단계입니다. 앞선 DOE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 변수와 응답 결과의 관계를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다양한 서로게이트 예측 모델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민감도 및 경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표 예제에서 사용한 모델은 리스폰스 서페이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앞선 RSM 방식을 이용해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처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R스쿼트 차트와 RMSE 차트가 함께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R스쿼트 차트는 모델의 예측 신뢰도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이제 4개의 응답 항목이 이제 외곽 R제곱 1에 가까울수록 해당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RMSE 같은 경우는 이제 오차율을 나타내는데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오차가 작아 모델의 예측 정확도가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두 차트를 통해 해당 모델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고 얼마나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단계 중 신뢰도 분석 항목으로 실제 DOE 탐색 결과와 예측 모델 간의 비교를 그래프로 표현되어 나타내며 실제 탐색 결과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그래프의 파란색 추세선으로 표기되며 머신러닝 학습 예측 결과는 검은색 포인트로 표현됩니다. 예측 결과에 대한 포인트가 실제 결과 추세선에 인접할 시 실제 결과와 예측 모델 간의 오차율이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4개의 결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고유 진동수 및 무게는 머신러닝 학습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거의 인접하여 신뢰도가 우수하며 카로도 본미세스와 변이가 약간의 오차율은 보이나 나중에 추가적으로 결과 부분에서 정확한 비교를 통해 언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항목 중 민감도 예측 부분으로 그래프의 기울기와 해당하는 변수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변수가 해당 응답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로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기울기가 이제 가장 가파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형상폭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형상폭이 변화되었을 때 고유 진동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단계 중 영향도 분석에 관한 항목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응답 결과에 따른 모든 입력 변수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그래프와 기울기로 표현되며, 모든 입력 변수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보라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형상폭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다음 항목은 머신러닝 단계에서 노미널스라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이전 내용 중 고유 진동수 부분은 형상폭에 의해 영향도가 가장 많이 받음을 인지한 상태로 다음과 같이 입력 변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형상폭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면 주파수에 대한 부분이 실시간으로 변동되어 결과값이 수치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면 DOE의 실제 결과와 머신러닝의 예측 모델 결과를 1대1 비교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머신러닝 단계의 마지막인 최적화 설정입니다. 앞서 확보한 DOE 300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추가로 1000개의 설계안을 탐색하였으며 해석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 최적 설계안은 총 463개가 도출되었으며 결과는 파레토의 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파레토 해를 해당 포인트에 위치한 상태로 클릭하면 각 설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계인 비주얼라이제이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머신러닝 분석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메뉴를 보시면 여러 분석 도구들이 분류되어 있으며 단순 통계, 머신러닝 기반 분석까지 폭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트레이드 오프 분석입니다. 간단한 이제 트레이드 오프 분석에는 여러 설계의 목표 간의 상충 관계를 고려하여 균형점을 찾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시면 DOE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3개의 설계안을 가져올 수 있고, 예측 모델에 대한 영역에서 3개의 설계안을 가져와 총 6개에 대한 설계안을 실제 DOE와 예측 모델에서의 결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점이라 한다면 DOE 모델에서는 지금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가 이제 실제로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각화가 가능하지만, 예측 모델과 같은 경우 수치화하여 어떻게 보면 산출하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시각화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먼저 결과 비교입니다. DOE와 예측 모델의 1대1 모델을 한 가지 케이스에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해당 결과로 보아 이전의 신뢰도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미세스 카로드와 같은 경우 약간의 예측에 대한 포인트들이 오차가 발생한 부분이 실제로 반영되어 약 1.63%의 오차가 발생했으나 이 정도 수준은 크게 문제되는 수준은 아니라 판단되어 해당 예제건에 관해서는 설계 검증 및 최적화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는 CAE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해 현재로서 권장되는 방식은 파라메트릭 CAD 디자인을 통한 접근 방식입니다. 둘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이터의 생성부터 해석, 그리고 분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데이터 확보와 동시에 데이터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의사 결정 부분에서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통해 실제 결과와 예측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